안녕하세요, 소리골입니다. 오늘 빈티지 오디오 윤 사장님과 장 선생님을 모시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 두 분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뭐 친구 사이, 뭐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지 뭐. 예. 언제부터? 몇십 년 된 거니까. 몇십 년?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 같이 오디오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장 선생님 주로 집에서. 난 집에서 그냥. 예. 선생님은 이제 저기 멀리 서울 쪽에서. 예, 예, 그렇게 하셨나요, 선생님? 오늘 처음 시간인데, 네. 두 분 만난 게 지금 처음 같이 리뷰를 하는 건데,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의 스피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용 스피커에 네.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쓰고 계신 건 어떤 거죠? 네, 저는 젠센 쓰고 있습니다. 젠센. 네. 장 선생님은 난 뭐 몇십 년 쓰고 있지만 하틀리. 하틀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수리용. 수리용으로 쓰는 거. 예. 알텍 알텍 모델이 604 8K. 6048개. 선생님이 그러면 젠센 그 필드입니다. 필드요? 12인치 필드. 12인치 레드 라벨. 지금 뒤에 있는 건가요? 예, 예. 그거 빨간색 네. 스피커. 예. 두 분들 쓰시는 게 아무래도 진공관을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라 능률 좋은 스피커를 쓰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예를 들어서 AR 많은 사람이 AR3 그러면 아주 그 선망의 스피커로 알고 있거든. 네. 근데 그걸 진공관으로 움직이면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잖아. 예. 그런 걸로 보면 음압도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앰프로다 그걸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진공관으로는 드라이브하기 쉽지 않지. 진공관이 험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뭐 TR보다 좀 거친 소리도 나잖아요. 근데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이렇게 잡아내려고 해야 되니까. 이 수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스피커는 음압 레벨이 높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알텍 이런 스피커를 쓰는 이유가 그 섬세한 부분까지 다 캐치하니까 음압 레벨이 낮은 거 좀 전에 이제 그 AR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AR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섬세한 게 잘 나타나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할 때 조그만 소음이라든가 잡음도 다 캐치해서 그거를 문제가 없이 해서 내보내도 사실은 밖에 나가면 쓰시는 분들이 그 음압 레벨이 높은 스피커를 쓰게 되면 뭐 그 나름대로 이제 잡음 같은 게 캐치가 되는데 여기서 수리해서 내보낼 때 여기서 쓰고 있는 스피커가 일반 음압 레벨이 낮은 스피커로 해서 한다. 그거는 여기선 잡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음압 레벨이 높은 스피커. 젠센은 알텍보다는 음압 레벨이 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면은 됐다 싶을 때 이제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혹시 스피커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들이 진공관 앰프를 수리하시지만 스피커 같은 것도 손을 보시기도 하시나요? 스피커 당연히 손을 안 볼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그 쓰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의논을 해오면 그럼 거기다 뭐 내 나름대로 내가 스피커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살아온 음향기기 분야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선 내에서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도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거 참 스피커도 우리가 거의 80살이 다 됐는데 80살 된 스피커도 지금도 있다 이거지. 네. 그러면 그 세월에 나온 스피커가 지금 쓰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네. 문제가 다 있다고. 그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네트워크는 몇십 년 동안 관리가 잘 돼서 상태가 깨끗해. 스피커 자체가 유니트가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부품 중에 제일 못 쓰는 게 뭐냐면 콘덴사야. 그래 콘덴사를 뭐 정말 그 오리지널처럼 그 시대의 걸 구해서 그것도 같이 죽었는데 그 시대 걸 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옛날에 만든
만드는 그 네트워크의 콘덴사는 지금처럼 필름 콘덴사가 막 전성기를 이뤘던 세월이 아니고 페이퍼 오일 콘덴사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이게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 건데 예. 그럼 그거를 그 지금 페이퍼 오일 콘덴사를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예. 지금도 아직도 그 페이퍼 오일 콘덴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 아직도 시중에. 근데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5점 몇 마이크론 이렇게까지 섬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구에 끼일 수가 있으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매니어들이 뭐 오리지널 찾으니까 오리지널 찾으면 오리지널 하는 대로 가셔야지.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고 내 말지. 조금 전에 설명은 내 6048K. 예.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또 아닌데 네. 그 안에 콘덴사가 용량이 변해 있더라고. 그건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정상적으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지. 용량이 변해. 왜냐면 그 안에 코일하고 콘덴사밖에 없거든. 예. 그럼 코일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네. 콘덴사인데 그 콘덴사 거기에 맞춰서 용량 찾아서 끼워주면 정말 가수가 제대로 노래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거지. 예. 근데 우리 친구도 뭐 많은 그쪽 경험이 많을 거라고. 예. 선생님도 네트워크 손을 보신 건가요? 네트워크 쪽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피커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점에 가서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부탁해서 그 마니아들이 원하는 쪽에를 택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글리 직접 가서 손을 보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피커는 그 뭐든지 전문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지. 네. 또 스피커 수리점 있지, 전문 수리점. 네.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죠. 같은 괴짝 안에 들어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는 몰라. 예. 근데 네트워크는 이제 또 다른 기술 자격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본 거는 옛날에서 나온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알텍이고 JBL이고 어느 브랜드를 막론하고 수십 년 전에 나온 네트워크라면 네. 지금 소리가 자기가 듣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콘덴사 점검을 한번 해서 들었으면 내 희망사항은 그렇다고. 뭐 양쪽에 바란스가 잘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양쪽이 똑같이 고장났으면 바란스는 잘 맞지. 네. 근데 정상적인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네트워크 수리는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제 네트워크 뭐 전문가니까.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를 바꾸고 콘덴서를 바꿨다. 음질이 얼마나 향상이 될까요? 뭐 180도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도요? 네, 그럼 앰프 그 오버홀을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달라질까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는 끝 부분이 스피커잖아요. 예. 그 소스라든가 앰프까지 나오는 과정에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스피커에서 그거를 제대로 소리를 못 내면 그 스피커는 있으나 마나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멀티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망가졌다면 어떤 그로 인한 그 음의 손상이 생겨서 스피커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오래된 뭐 이제 그 스피커일수록 네트워크는 손을 봐라. 그렇죠. 전에도 뭐 이제 앰프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콘덴서는 이 오일 콘덴서는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근데 전에 콘덴서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오일 페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살아있다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시절에 만든 어떤 콘덴서 만드는 기술이 예. 전 세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지금 뭐 콘덴서가 오리지널 찾고 그러시는 분들도 드문드문 있는데 그거는 그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많이 변했어요. 오버홀에 관한 개념이 이 전하고는 이제 많이 바뀐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는 오리지널만 찾고 그랬었는데 그 세월이 뭐 우리 나이 이만큼이나 이제 앰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게 되면 그 나이를 먹으면 또 드문드문 점검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래가면서 써요. 오래 쓰는데 그렇지 않고
오리지널로 계속 고수하고서 원래의 소리를 찾는 거는 글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네트워크를 가져오셨는데, 네. 예, 지금 뭐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두 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두 개는 똑같은 거네 보니까. 예. 이 코일 모양만 달라. 아, 오래된 거긴 한데요. 네, 예,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모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모델에서 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연식의 차이가 있겠네요, 선생님. 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콘덴사도 먼저 있던 것들은 아마 그 수치가 다 변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 콘덴서죠? 이건 뭐 ERO라고 독일 건데요. 오일 콘덴사 그거하고는 조금 음색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선생님? 그 콘덴서 이렇게 많이 바꾸셨는데 굉장히. 네, 이게 재질이 아마 그 필름 콘덴사거든요. 예. 예, 필름 계열 콘덴사인데도 예, 필름의 어떤 재질에 따라서 음색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순하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대역이 좀 조금 좁은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있는 거는 어디 거죠? 파이오니아 거. 이거는 파이오니아 예. 701인가요? 뭐 그거는 교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그대로인데요. 아마 예. 그래도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되죠, 콘덴사들은. 콘덴서는. 네, 콘덴사는 무조건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예, 코일은 괜찮고. 네, 코일은 괜찮죠. 코일은 변할 일이 없고요. 후구. 요거보다는 여기 후기에 나온 것 같으네요. 그게 부품 쓴 거 맞아. 보니까 여기도 코알을 써서 이렇게 했고 네. 콘덴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전에 콘덴서 이렇게 붙인 거 보면 이게 후기에 나온 모델 같으네. 이거보다는. 이건 그 지금 설명 중에 네. 요건 NP 콘덴사라고 무극성 콘덴사. 예. 요놈은 그걸 썼는데 이게 1970년대 한국의 이제 국산 전축이 이제 오디오가 나오잖아. 그때 걸 뜯으니까 이게 들었더라고. 이게 또 코일도 이런 스타일. 1970년대 오디오들은 이게 들어있어. 이런 타입. 이게 아니고. 예. 근데 이건 공심이고 이건 공심이고. 이건 코아 같은 게 이건 더스트 더스트 코어로 다 만든 건데. 아, 난 이 네트워크 때문에 고생을 내 엄청 혼질이 있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스피커 때문에도. 요게 이거보다는 코일의 길이가 짧으니까 엄청 짧지. 엄청 짧아. 소리는 설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답이야. 한때는 벌써 뭐 한 20년은 된 듯한데 그 한국의 오디오 월간지가 있어요. 그 월간지에 공심 코일로 했더니 소리가 부드럽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청계천에 가면 이 공심 코일 감으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근데 차츰차츰 이제 없어졌어. 지금은 공심 코일로 안 감는지 자고 뭐 그렇게 됐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공심 코일은 요거하고 같은 3mm 헬리라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만 해 이제. 여기서부터 3mm 헬리 감으려면 여기서부터 한 1km는 가야 코일의 길이가. 근데 이건 1km가 아니라 이건 50m만 가도 같은 용량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공심 코일은 왜 썼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 중공이 지나가다가 이 코일의 저항값 때문에 미쳐 못 나가는 거야. 거기서 깎여갖고 그러니까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는 거야. 소리가 없어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이건 짧으니까 이 동선의 직류 저항값이 얕아서 소리의 손실이 없었다는 얘기지. 선명하고. 그래 사람 귀에 정말 너무 필요하게 고음이 많이 나오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공심 코일이 좋다고 그러는데 전자적으로 보면 어느 게 뭐 음질에 좋고 나쁘거나 따지는 얘기는 아니고 전자적으로 따지면 코일의 길이가 적게 들어간 것으로 좋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랜 시절에 나왔던 그 독일 텔레폰 캔인가? 거기 것도 보면 네트워크가 이런 게 아니라 코어에 감겨 있는 게 있어요. 공심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코어에 감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 전부터도 그 사람들은 그 코어에 감겨 있는 공심 코일이 아닌 그런 걸 썼더라고요. 트랜스처럼요? 예, 그렇죠. 트랜스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생긴 이 네트워크 안에가 네, 그렇게 맞아요. 생긴 걸, 저도 본것 같습니다. 그런 걸 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된 기계인데도 그런 걸 썼더라 이거지. 근데 그 후에 나왔는데도
언제부터 이게 유행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것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심 코일에 대한 것이 한참 동안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심 코일에 비하면 코어가 들어있는 타입의 소리는 음이 명확하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 뭐 특히 알테 혼용 스피커 쓰는 분들은 얘가 중고음이 많이 나와서 뭐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건 이제 뭐 듣는 분들의 그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할 게 없고, 여기 지금 콘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전액 콘덴서로, 이거 NP 콘덴서인데 전액 콘덴서로 오해하기가 쉽다고 생김새가. 예. 근데 독일제 콘덴서는 거기 콘덴서가 전액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전액 콘덴서가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지. 그 지금 아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도 코어를 쓴 그 트랜스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그 투웨이 타입이라 그 하나씩 들어가 있고, 마샬도 이거고 똑같이 생겼어. 구성이. 근데 이게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 그러면 스피커는 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앰프만큼 뭐 5볼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죠. 앰프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음이 지나가는 자리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 그런 제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앰프까지는 기가 막힌 소리가 왔어도 네. 스피커도 정상적인데 네트워크에 소리를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스피커에서 제 소리가 안 나죠. 대표적으로 그 알텍 802D 드라이버 알지? 예. 802D라고 하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예. 그럼 그 드라이버가 오리지널 진동판은 딱 꺼내면 코일이 하얀 코일로 감겨 있어. 근데 뭐 난 은인지 알루미늄 코일인지 그건 잘 몰라. 우리 뭐 그쪽 분야에는 또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보통 우리가 보는 동선 이런 컬러로 다 감은 게 있거든. 그럼 그 하얀 코일은 내가 알기로는 알루미늄 코일로 알고 있다고. 그럼 트위터에 이제 그걸 쓰는데, 트위터는 이런 동선 코일 있잖아. 이걸로 감으니까 정말 고음이 딱 없더라고. 딱 없게 나와. 왜냐? 내가 트위터를 끊어 먹었어 한번.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재생을 했어. 한쪽 것만. 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얘기야. 근데 이게 양쪽 거 먼저 고장 안 난 건 아주 소프트하게 귀에 와닿는데 고음이. 얘는 그냥 냅다 그냥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게 우는 매미 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야. 트위터는 끊어지면 버리는 게 정상이다. 이게 어떤 그 질량 때문에 그런 거지. 질량의 차이인데, 그 저음 같은 경우도 보이스 코일이 가벼워야 움직이는데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동하고 알루미늄하고 무게 차이 때문에 그 살랑살랑 움직일 수가 없죠. 동 같은 경우는.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민감한 건데,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2만 번을 움직인다고 보면, 무거우면 그게 두근해서 2만 번 오는 곳하고 2천 번도 움직이기 버거워할 텐데, 그러면 동하고 알루미늄하고 어떤 그 재질이 상당히 가볍잖아. 그냥 알루미늄만 아니라 어떤 합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감을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동으로 하면 소리가 나지. PA 같은 건 그런 걸로도 해. 근데 오디오 하는 그 가정용 같은 홈 오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예, 선생님 저기 보면은 뒤에 스피커를 보면 혼하고 우프하고 같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저게 제작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보통 보면은 빈티지는 이렇게 제작 아니어도 이렇게 막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도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풀레인지입니다. 스피커가 예. 풀레인지라서, 풀레인지는 대역이 저역도 부족하고 고역도 좀 부족해요. 예. 하지만 그 풀레인지를 쓰는 데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우선 그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으니까 소리가 명료합니다.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 트위터라든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퍼보다는 음압 레벨이 좀 높아야 고음이 소리가 나지. 그렇지 않고 우퍼보다 고음 트위터 쪽이 음압 레벨이 낮다. 그럼 소리가 안 납니다. 고음이 안 나요. 이게 그 보통 풀레인지 같은 경우에 뭐 콘덴서 하나 따라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드문드문은 아무 스피커 하나 갖고 와서 이게 고음용으로 해서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건너갈 게 없어요. 음압 레벨이 좀 더 높아야 우퍼 있는 쪽에서 고음 쪽으로 소리가 나지 낮은 거는 소리가 안 나. 아, 트위터는 음악 레벨이 더 높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예. 풀레인지 같은 경우는 우퍼보다 트위터가 음압 레벨이 높지 않으면 고음에서 소리가 안 나요.